네, 오늘은 또 간만에 책을 읽은 티를 내려고 한 괜찮은 에세이, 조금 철진한 에세이긴 한데 허지용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감상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제 생각을 읊어보고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읽기 시작한 게 제가 좀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날까봐 조금 그렇긴 한데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작가로서의 글 재주는 인정받는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지 말고 글이나 써라라고 이제 했던 말이 진짜 이제 정치를 은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이제 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난 뒤에 책으로 나온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에세이가 그런 것들을 좀 따끈따끈하게 담아내는 좋은 장르죠. 이제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제 번역된, 원제는 잘 모르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좀 갭 차이가 좀 많이 큰데, 이제 빅터 프랭클은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제3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그의 그 로고테라피가 탄생한 계기는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그 경험이 토대가 돼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는 로고 테라피가 탄생을 한 건데요. 그것도 일종의 에세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 로고 테라피라는 학문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내려간 책인데요. 허지웅 작가 또한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 이제 림프종이라서 그런 병에 걸리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를 겪는 계기를 겪게 되시죠. 혈액암이 이제 다른 항암막과 달리, 그러니까 다른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부분만 이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혈액암은 그 암세포 종양들이 이제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마치 백혈병 같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항암 치료 이렇게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라서 굉장히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에세이에서 살고 싶다는 농담에서 그 허지웅 작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사실 이게 두 번째 읽는 건데 처음 부분까지만 해도 그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그런 아무래도 영화 평론가, 영화에 대해서 이제 평론도 하고 글도 쓰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영화적 식견이 드러나는 이제 소재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저는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식견이 있지 않다 보니까 공감이 막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다 읽긴 읽었는데 그냥 마음에 남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어쨌든 삶에서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 뭐 이제 지금은 세상에 없거나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영화적인 인물들도 다루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추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뉘앙스로 책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보게 된 책이라서 좋았고, 허지웅 작가도 마찬가지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또 근황이 어떤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또 혈액암을 좀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나서는 많이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재밌는 책이고요.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 어떤 자기 변화에 대한 감정을 담담히 풀어낸다는 게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읽는 감동도 있고 확실히 그 진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이거를 겪고 쓰는 거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 요즘 소설 읽는 그 재미와 또 다른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에세이가 주는 감정은 아무래도 진정성과 이제 그 사람이 겪은 그 감정이 묻어 나오는 그런 거죠.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속사를 보여준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가 이제 글의 문체에 남아 있고 아무래도 주목하는 게 어디인가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나 또 자신의 영화적 식견을 살려서 그들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마치 살고 싶다는 농담을 제목처럼 글 안에 녹아내는 모습이 나름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순간이 정말로 죽고 싶을 때입니다. 경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경험이 맞습니다. 자살자가 느끼는 그 양가 감정으로 대표되는 부분이 정말 인간은 그 정말 죽고 싶다는 감정이 느낄 때 정말 힘든데 극단적일수록 한편으로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제 자살 시도자들이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좀 많이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주변에 자주 하거나 아니면 마치 삶을 정리하는 태도로 뭔가를 자꾸 메시지를 주는 신호들이 다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좀 살려줘라는 어떻게 보면 양가감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진짜 그냥 죽을 생각이면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리죠. 그래서 충동적인 자살을 하는 케이스 중에서 유서를 안 남기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자살인지 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자살자 중에서 충동적 자살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는 유서 없이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선택한 자살 시도가 성공이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유서가 없죠. 근데 유서가 없더라도 그 충동적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그 자살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십 가지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에 빠지죠.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죽음이라는 게 농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마음 한켠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참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농담하고 싶은 기분인가라는 그런 상념에 혹시 이 제목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었나 하는 의외의 그런 기분. 근데 나는 정말 죽고 싶은데 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까? 나 스스로에게 농담 던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제목을 찰지게 지었던 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을 약간 남기면서 마치 이제 죽고 싶다란 마음과 살고 싶다라는 마음 이게 마치 거울처럼 맞대고 있는 거를 허지웅 작가가 혹시나 이제 느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깨달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에세이에 대한 감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때문에라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피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잘 학습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누군가 저와 같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 미세한 신호를 제가 캐치할 수 있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 기대감 그런 게 좀 스스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오지랖이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참 사람이 밑바닥을 겪고 나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에 가까웠는데 그나마 조금 사람 구실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재밌는 책 또 소개할 거리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좀 소재가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방구석 라디오에서 좀 성경 구절로 컨텐츠를 채워나갈 무리수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글과 기사, 책, 영화로 컨텐츠를 채워나갈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